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국내 사건 사고만을 다루는 이 금요사건 파일 시리즈를 하다 보면 간혹 경찰들의 무능함을 비판한 적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 좀 서운하고 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대한민국 경찰을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사건 해결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서 같은 실수를 막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일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 사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경찰분 모두를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목숨이 오가는 다급한 상황에 만약에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피해자가 된다면 그들은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 오늘 사건은 희대의 경찰관 살인마라는 타이틀을 가진 범죄자 이항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8월 1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모텔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35살의 여성 이 씨였는데 자신의 남자친구 이항만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이 신고를 접수한 곳은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 2반인데요. 경찰들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항만은 현장을 떠난 후였죠. 경찰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여자친구 이 씨에게 이항만을 특정 장소로 유인해달라고 한 거죠. 그렇게 이항만과 새로운 약속이 잡히는데요. 이항만, 그는 1969년생으로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게다가 원만하지 않았던 부모님 관계는 그를 더욱더 방황의 길로 빠져들게 했어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문제아였습니다. 결국 이항만은 절도와 강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거기서 만난 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재범의 재범을 거듭했죠. 어린 나이에 이항만에게 남은 건 전과 10범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감옥에서 나와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자친구가 이항만을 불러낸 곳은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한 카페.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부경찰서에서는 이항만 검거를 위해 정승화 경장, 심재우 경사, 이재현 순경까지 총 3명의 경찰이 출동합니다. 9시 전에 이 세 분이 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이들 중에 정승화 경장은 혹시 모를 도주를 막기 위해 카페 밖에서 대기하게 되죠. 안에서는 여자친구 이 씨와 2명의 경찰이 함께 이항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9시 25분. 이항만이 어슬렁거리면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약속 시간을 한참 넘긴 시각이었죠. 그때 이항만은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2명의 남성을 아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데요. 그때 심경사가 재빨리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외칩니다. 경찰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이항만을 체포하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읊기 시작했죠. 그런데 순간 잠깐만요. 이항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려는 듯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데 그가 꺼내든 건 사시미 칼이었어요. 너무도 순식간에 그 긴 칼로 심경사를 가차없이 공격한 거죠. 안타깝게도 왼쪽 가슴, 심장에 칼이 깊숙이 찔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항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심경사의 옆구리도 몇 차례 더 찌르게 되는데요. 심경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여러분, 이 자리에 이순경도 함께 있었죠. 하지만 정말 이항만을 말릴 새도 없이 심경사를 막아줄 수도 없이 이게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심경사가 힘없이 쓰러지면서 이순경이 본능적으로 그를 부축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게 돼요. 그러자 이항만이 정말 악질인 게 대부분 이런 경우에 범죄자는 도망을 치는 게 일방적입니다. 공격을 이미 했으니까요. 근데 이항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순경의 등을 수차례 찌르기 시작했죠. 이순경은요, 등에 오는 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저항했고요. 결국 이항만의 다리를 붙잡아서 그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위에 올라타서 그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단은요. 그러면서 이순경이 카페 안에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앞에서 사시미 칼을 든 범죄자와 경찰의 몸싸움, 여기에 사실 끼어들 수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결코 비난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나마 카페 주인이 경찰을 돕기 위해 다가갑니다. 이항만이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주인도 주춤거리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이항만은요, 칼을 그대로 손에 쥐고 있었고요. 이순경의 몸 아래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순경은 이항만의 몸 위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자 이항만은 그를 이제 밀쳐내고 현장을 도주해버렸고요. 젊은 2명의 경찰이 순식간에 현장에서 살해당한 건데요. 당시 심재우 경사는 34살, 10년차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동시에 2 아들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죠. 30살의 이재현 순경은 수습기간, 즉 15를 간 마친 새내기 경찰관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을 살해하고 도망간 이항만, 경찰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항만을 검거해라! 혈안이 되죠. 바로 다음 날인 8월 2일 오전 9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항만의 택시가 발견됩니다. 주변 공터에서 피 묻은 바지와 양말도 발견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어디로 도주를 했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공개 수배를 내리게 되는데요. 최초의 공개 수배 현상금은 2천만 원. 하지만 사흘 뒤에 이게 5천만 원으로 껑충 인상됩니다. 이건 사실 당시에 이춘재, 신창원, 유영철과 더불어서 정말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고 해요. 경찰은 말 그대로 경찰 살인마 이항만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게 되죠. 그렇게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됩니다. 기록상 이항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아이디가 새로 생성된 게 확인된 겁니다. 기록상으로요. 그래서 이 접속 내용이 파악이 되자마자 경찰이 300여 명의 무장 인원을 꾸렸고요. 현장에 투입하게 돼요. 결말은요, 너무 허무했죠. 범인이 12살 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이 초등학생이 수배 전단지에서 본 이항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아이디를 만든 겁니다. 당시만 해도 수배 전단지에 주민번호가 기재되던 시절이라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계기로 추후 수배 전단지에서 개인정보는 빠지게 됩니다. 허무하게 끝난 수색이었는데 현장에만 300명의 무장 인원이 갔을 만큼 얼마나 경찰이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8월 8일 저녁 6시 40분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던 20대 남성 신씨.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계시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으니 경찰을 좀 보내달라는 신고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자신을 경찰 살해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이항만을 연상케 했죠. 경찰이 즉각 그 어머니 서울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날 벌어진 일은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 신고에 앞서서 8월 8일 오후 2시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한 남성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항만이었죠. 그 아내는 49살의 박 씨와 그녀의 4살 배기 손자 김군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박 씨의 집이 언덕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었는데 중간방 창문이 길가에 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길가를 통해서 누군가 맘만 먹으면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방범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항만이 집 안으로 침입을 했고 이내 거실로 나와서는 박 씨와 손자에게 칼을 들이밀었죠. 그러면서 겁을 주기 위해 내가 경찰 살해범이다 라고 밝히게 되는데요. 칼을 들고 있는 그 이항만을 저지하려던 박 씨가 손바닥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 씨가 기지를 발휘해요. 생각을 바꾸게 되죠. 우선 흥분한 범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여태 도망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국수라도 끓여줄 테니 옷을 갈아입고 오라면서 그에게 셔츠와 새 칫솔을 건네줍니다. 이때 범인 이항만은 동요했어요. 어째서인지 그는 순순히 옷을 갈아입고 박 씨가 차려준 밥까지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말랑말랑해졌는지 심경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사실 경찰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등등의 말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또한 자신이 지난 며칠간 도망 다니면서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고 길에 버려진 옷을 주워 입으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게 국수를 다 먹은 후에 이항만이 잠시 컴퓨터를 쓰겠다면서 저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기사를 검색했고 경찰 수사망이 얼마나 좁혀졌는지 확인하게 돼요.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박 씨는 내가 잠시 청소를 좀 해야겠다 라고 말한 후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청소기를 작동시켜요. 이게 참 범인이 집안에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나 싶은데요. 어쨌든 청소기 소리가 나죠. 그 소리에 통화하는 소리가 묻히길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경기도에 살던 아들 신 씨에게 전화를 하죠. 다행히 아들이 어머니 상황을 빨리 파악했고요. 즉각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박 씨가 사실 아들에게 남성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처럼 미리 그 중간반 창문을 열어두겠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신고한 지 4분 만에 경찰 4사람이 박 씨 집에 도착합니다. 그중 둘은 아까 그 열어둔 중간방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진입해요. 나머지 2사람은 현관 초인종을 누르죠. 띵동 소리가 들리자마자 박 씨는 미리 업고 있던 손주 김 씨를 데리고 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 사이 이항만은 인터폰을 보니까 경찰이 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몸을 피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집 안에 진입했던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방으로 그를 따라 들어갔어요. 경찰이 안방문을 열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면서 자해하고 있는 이항만이었는데요. 경찰이 달려들어서 칼을 떼어냈고 그는 즉각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긴급 수술이 끝나면서 이항만은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자신을 붙잡은 경찰관에게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랬냐? 라고 하소연을 했다는데요. 이렇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항만 검거작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재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속전속결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그렇듯 경찰을 살인한 죄는 너무도 엄중하게 다뤄지죠. 그래서 사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4년 12월 재판이 열렸는데 그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돼요.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에 정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극형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강하게 죄를 물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월 항소심에서 이항만의 살인이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또 그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반성의 기미와 교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정상 참작되면서 무기징역으로 바뀌게 되죠. 우발적인 범행을 인정받긴 했지만 여자친구와 만나는 자리에 사시미 칼을 품고 오는 사람이 과연 글쎄요, 계획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경찰을 2명이나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람이 정말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 근거가 뭔지 사실상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그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죠. 이항만은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자체는 대한민국 경찰의 처우 개선에 큰 획을 긋게 돼요.
당시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 3단봉만 가지고 있는 이건 거의 비무장 상태라고 합니다. 무기가 없어요. 만약에 심경장이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 옆에 있던 이순경에게 무기라도 있었더라면 적어도 한 사람의 목숨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은 이거 경찰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수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서게 했고, 이후 테이저건과 또 경량의 보호복이 일선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생각해보면 목숨 내놓고 일하는 분들에게 이조차도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는 없겠죠. 한편 희생당한 심경사와 이순경의 유족은 1계급 특진보상금으로 각각 1억 1천 4,6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돈을 보상한다고 한들 이걸 위로가 될 수 없겠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시 두 경찰관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유족과 동료들의 숱한 노력 끝에 국가유공자로 겨우 지정될 수 있었고요. 최근 이 사건을 다룬 한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심경사님, 이제 특진을 하셨으니까 심경희님인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댓글을 달아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21살이 된 성인인데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경찰을 꿈꾸고 있다는 포부를 나타냈죠. 언젠가 경찰이 돼서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이 양반을 직접 대면해보고 싶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이재현 경사의 희생으로 국내 경찰법이 많이 개선되었고 대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고한 희생을 당하신 심재호 경위, 이재현 경사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시민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이분들을 우리가 오래 기억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